예, 오늘은요, 이제 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기 부분이요, 이번에 교과서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요, 너무 쉬워졌습니다, 솔직하게는. 어려운 부분들이 모두 빠지고, 정말 간단하게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쉽습니다, 정말로요. 자, 그러면 먼저, 발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전기를 만드는 걸 발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는 하지만 발전기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터는 동일하거든요. 동일합니다. 우리 모터는 어떻게 하나요? 전기를 연결해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운동을 시키는 건데요. 발전은 반대입니다. 발전은 뭐냐면요, 운동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두 개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반대죠, 지금. 반대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터는요, 건전지를 연결하면 회전을 하는, 운동을 한다면요. 발전은요, 내가 강제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회전을 시키면 반대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원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있긴 있어요. 전자기 유도 현상. 원래 이 부분 이제 교과서 개정 전에는요,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용어 자체가 이제 많이 빠져버렸더라고요. 왜 빠졌는데, 이러한 발전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풍력 발전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 이렇게 있고요. 프로펠러가 윙 돌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발전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 에너지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실제 이 프로펠러를 돌려서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력 발전의 경우에는요, 위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예요. 화력 발전은요, 아래쪽에 물을 냅두고요, 물을 끓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기가 올라오면서 돌리는 겁니다. 조력 발전은요, 밀물과 썰물이 있는 곳에 프로펠러를 냅두는 거예요. 그럼 역시나 돌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력 발전, 화력 발전, 그리고 풍력, 원자력도 동일합니다. 원자력, 그리고 조력, 이 모든 발전은요,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무엇으로 바꾸는 겁니까?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에너지들은요, 이처럼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는요, 자, 이제 두 번째죠. 전기 에너지는 다른 것으로 무엇이 된다고요?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반대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에 보면요, 세탁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운동으로 바꾸죠. 난로는 어떻게 바꿔요? 전기 난로는요, 전기를 열로 바꿔요. TV는요, 전기를 이제 빛 에너지 그리고 소리 에너지로도 바꾸죠. 자, 한 가지만 조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배터리입니다. 우리 배터리, 글씨가 왜 이럴까요? 배터리의 경우에는요, 크게 몇 가지가 존재하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2차입니다. 2차 전지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는요,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예요. 그럼 충전을 하게 되면 이 전기를요, 무엇으로 바꾸냐면 기억해 두세요. 화학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래서 건전지 안에 있는 화학 물질에 이제 에너지 들뜸, 전자의 들뜸이라는 아주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요. 조금 무시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얘를 다시 역으로 전기를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전기가 이렇게 간단해졌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정말 간단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 세 번째예요. 이제는요, 전력입니다. 그럼 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정확한 표현은요, 전기 에너지의 효율입니다. 효율인데요.
전기에너지 공식을 조금 볼게요. 전기에너지 공식이 물론 빠져 있는데요. 전기에너지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시간을 곱하면요. 전기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고요. 전기에너지 단위는 줄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에너지는 그러면 전체 시간이죠. 그럼 저는 예를 들면 초당 전기에너지를 알고 싶어요. 초당 전기에너지. 그렇다면 뭐만 하면 될까요? 얘만 곱하면 되죠. 전압과 전류만 곱하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전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전력이라고 하고요. 전력의 단위는요.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와트짜리 전구가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만 알면 돼요. 그럼 100와트짜리 전구라는 건 뭐냐면요. 이 전구를 불을 켜는데 1초에 100줄의 에너지가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와트 전구라는 것은 뭘까요? 죄송합니다. 1초에 얼마의 에너지를 쓴다고요? 200줄의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두 개가 밝기가 거의 같다면 굳이 200와트 쓸 필요가 없이 몇 와트짜리를 쓰면 될까요? 100와트짜리를 쓰면 돼요. 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보통 에어컨 있죠? 에어컨의 전력이 얼마냐면요. 에어컨의 전력이요. 평균 1000와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나마 좀 많이 좋아진 편이죠. 선풍기의 경우는요. 한 50와트 정도 됩니다. 몇 배 차이 나나요?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에어컨은 1초 트는데 1000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면요. 선풍기는 1초 트는데 50줄만 있으면 돼요. 그 얘기는 에어컨 한 대 틀 전기로 선풍기를 20대나 켤 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전기를 썼으면 뭐를 해야 돼요? 전기료를 지불을 해야죠. 그런데 전기료를 갖다가 초당 지불하면 너무 수치가 커지겠죠. 그래서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줍니다. 초를 곱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곱해줍니다. 시간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전력량이라고 하고요. 이때 예를 들면 100와트짜리를요 2시간 사용했어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런 계산은요. 숫자는 숫자대로 계산하고요. 단위는 단위대로 계산을 하세요. 그럼 숫자 계산하면 200이죠. 단위를 계산하면요. W하고 H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W하고 H예요. 그러면 와트 시가 되더라 이거죠. 와트 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200와트 시가 됩니다. 200와트 시가 돼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전력량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전력량.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기에너지는요. 초당 계산을 해서 자, 전기에너지는요. 초당 계산이에요. 그럼 1시간이면요. 3600을 곱해야 됩니다. 지금요. 근데 너무 수치가 커지니까 그러지 말고 얼마? 시간을 곱해서 계산하자 이거죠. 이걸 갖다가 와트시라고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쓴 만큼 우리가 지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은 절대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주의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집에 전기기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는 예를 들면 에어컨이고요. 여름이에요. 여름으로 가정할게요. 에어컨이고요. 하나는 청소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뭐를 할까요? TV를 할게요. 이때 에어컨은요. 1000와트예요. 청소기는요. 1500와트입니다. 그런데 TV는요. 300와트라고 해볼게요. 전력이요. 하루 동안 에어컨은요. 저희가 2시간을 사용을 했어요. 청소기는 30분을 사용을 했고요. TV는 3시간을 봤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루 동안 쓴 전력량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주면 돼요? 전력량이니까 와트시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얘는요. 2000와트시. TV부터 해볼까요? TV 하면 얼마 나올까요? 900와트시. 자, 그럼 청소기는요? 시간이죠. 그럼 30분은요?
0.5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0.3이 아니에요. 0.5예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750W시.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모두 더해주면 돼요. 그럼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별로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기가 이것밖에 없어요. 내용이요. 너무 간단해졌고요.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조금만 꼼꼼하게 공부하시면요. 아마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전기 파트까지 끝을 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별과 우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